군사정권의 불의에 맞서 매서운 죽비를 날린 대쪽 언론인 문학수. 편집국장 송건호. 시인 고은은 만인보제 수록한 시편 송건호에서 이렇게 썼다. 시대는 착실한 세대주를 지조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시대는 속절없는 독서인을 거리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시대는 조심스런 언론인을 역사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청암 송건호는 1953년 언론계에 발을 디딘 후 평생 반독재,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던 대쪽 언론인이자 시대의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 속에 등장하는 지조의 사람이야말로 언론인 송건호 1927에서 2001를 표상하는 키워드다. 물론 그는 남다른 성실성과 필력,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 술도 못 마시면서 산,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어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앉아있던 사람, 소설가 이호철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송건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대쪽 언론인이다. 동아투위 위원장을 지낸 도서출판 다섯술의 김태진 대표, 77 전 민주언론협의회 회의장은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꼿꼿함 그 자체라고 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불러 식사를 하고 촌지를 돌린 적이 있다. 그때 유일하게 촌지를 거부했던 사람이 송 국장이었다. 태어난 곳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아리, 비아골. 증조부 때 비아골에 정착한 중농의 집안에서 출생한 송건호는 1940년 서울로 올라와 한성상업학교에 진학했다. 이때만 해도 소심하고 수능적인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평생토록 몰입했던 책 읽기의 습관이 바로 이 무렵 길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역사비평 1집 1987에 수록한 분단 42년과 나의 독서 편력이라는 글에서 안국동과 본정동, 지금의 충무로를 헤매고 다니던 빡빡머리 학생의 헌책방 순례기를 고백하고 있다. 언론인 송건호의 사상적 지표였던 민족주의적 휴머니즘이 발아한 것은 더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그는 역사학자 서중석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어린 시절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이고 대동아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1948년에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로 편입에 들어가니까 반도인이라고 차별을 해요. 그때서야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내심 반항하기 시작했죠. 언론계 입문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1953년 대한통신 외신부 기자로 입사하면서였다. 이듬해 조선일보 외신부로 자리를 옮겨 3년간 근무했고 1958년 한국일보 외신부장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1960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경향신문과의 인연은 1962년 시작됐다. 기존의 여러 기록에 1963년부터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근무했다고 쓰여있는 경우들이 많으나 실제 경향신문 데이터베이스에 송건호 논설위원이 등장하는 것은 1962년 11월 8일자부터다. 경향신문 일면에 게재된 개정헌법의 문제점이라는 논설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됐던 경향신문은 4.1 구혁명 직후인 1960년 4월 27일자 조간으로 복간한 이후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던 일간지 김경민, 푸른바위 송건호의 언론사였다. 또 송건호가 입사하던 무렵에 5.16 쿠데타 주역들은 민정이양 공약을 파기하고 집권 계획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당시 송건호는 논설 개정 헌법의 문제점에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후 게재된 정치활동과 파벌 1963년 1월 25일자 이라는 논설도 눈길을 끈다. 송건호는 어느 나라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에 파쟁이 없는 나라는 없다으면서 파벌이라는 말만 나오면 즉각적으로 사색당쟁을 떠올리면서 소모적 싸움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는 전쟁 중에도 당쟁을 멈추지 않았던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파벌을 오히려 정치적 기술로 선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신선하게 보일 정도다. 1963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은 한국휴머니스트학회의 원래 강연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당시 송건호 논설위원이 강사 3인에 포함돼 있다. 그에게 주어진 강연의 제목은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이다.
이때부터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화두가 언론인 송건호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약 4년간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일해온 그는 1965년이 막을 내리던 12월 31일 38세의 나이에 편집국장에 취임했다. 그렇게 편집국장에 임명된 후에도 논설위원으로서 마지막 논설을 썼다. 토요논단이라는 타이틀로 1966년 1월 22일자에 게재한 근대화의 문제점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슬로건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통쾌한 논설이었다. 공화당이 조국의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대중심리를 포착하는 데 캐치프레이즈적 역할을 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정부 교서나 여당 야당의 기조연설까지도 모두 근대화 구호에만 빠져있음을 질타하고 있다. 위정자들이 오로지 공업화를 근대화로 착각하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란 무엇인가를 차분한 논리로 주장한다. 개인의 각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야말로 근대화의 핵심이라는 논지다. 서슬퍼런 정권의 국가적 시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끝내 할 말을 다했던 그의 논설은 이후 그가 겪어야 할 고난을 예고한다. 편집국장 재임 기간은 짧았다. 1965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다. 김사뭉 전 독립기념관장은 송건호 평전에서 그의 편집국장 취임 일성이 신문의 정도를 걷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국장에게 넘기라 뒀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가 언론을 일일이 간섭하던 그 시절에 송건호 국장이 신문 편집을 진두지휘하는 시간은 오래 가기 어려웠다. 당시 경향신문을 눈엣 가시로 여겼던 박정희 정권은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3년형을 언도했고 사장 석방을 조건으로 신문을 공매 처분하면서 반강제로 빼앗았다. 생전에 송건호는 저서 한국현대언론사에서 1966년 언론계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건은 경향신문 공매 처분 사건지라고 쓴 바 있거니와 그 무렵에 본인 역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그렇게 경향신문의 사주가 교체되면서 송건호 국장도 경향신문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김사뭉은 송건호 평전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송건호는 진보정론을 견지하던 경향신문이 권력에 의해 사주가 교체되는 등 압력을 받아 비틀거릴 때 생애 처음의 편집국장 자리에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정보기관에 끌려가 50대까지 끊임없이 관제수에 시달리는 생활이 예고됐다. 그는 짧은 국장 재임 시절 줄곧 외압에 맞섰는데 이때부터 권력의 표적이 되다시피 했다. 순수한 소년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샌님 같기도 한 큰소리 한 번 내지르는 법이 없을 것 같은 온순한 성격 어디에 그런 결기가 숨어 있었는지. 경향을 떠난 이후의 행보, 동아투이 때 국장직 내던져 초대 민언련 의장 한결의 사장도 역임. 언론인 송건호는 강탈당한 경향신문을 결국 떠났다. 이후 그가 보여준 행보는 반독재 투쟁의 길, 그리하여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었다. 물론 그는 대열의 선두에서 깃발을 휘두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강골의 선동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고운의 시 송건호에도 묘사된 것처럼 엄혹한 시대는 점점 더 그를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게 했다. 1993년 재야 인사들이 한 모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리영희 선생, 이돈명 변호사, 문익환 목사, 송건호 전 한겨레 신문 사장, 박형규 목사, 김찬국 목사. 1993년 재야 인사들이 한 모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리영희 선생, 이돈명 변호사, 문익환 목사, 송건호 전 한겨레 신문 사장, 박형규 목사, 김찬국 목사. 그는 역사학자 서중석과의 대담, 역사비평 1992년 겨울호에서 중앙정보부에 붙들려가서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느냐는 회유를 당했다. 고 경향신문을 떠나던 당시를 회고한 바 있다. 타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편집국장으로 더 재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조선일보를 거쳐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1974년 7월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했으나 이번에도 재임 기간은 짧았다. 이듬해 3월 동아일보 경영진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주도한 기자들을 내쫓으려 하자 국장직을 내던졌다. 언론사를 떠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송건호는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살았다. 특히 그동안 주류 학계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한국 현대사 연구에 주력하면서 왕성한 필력을 선보였다. 민족지성의 탐구 싫어요 한국민족주의의 탐구 싫어요 한국현대사론 싫어요 한국현대인물사론 싫어요 분단과 민족 싫어요 민중과 민족 등이 지금도 회자되는 그의 저서들이다. 그렇게 지필에 매진하면서도 후배 언론인들과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80년의 직언론인협의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언협가 1984년 창립됐을 때 초대 의장은 송건호였다. 그는 오공화국의 살벌한 탄압 속에서도 민언협기관지 말을 발행해 저항 언론의 숨통을 틔웠으며 그 흐름은 결국 1988년 한겨레 신문 창간으로 이어졌다. 1987년 새 신문 창간 발기위원장을 맡아 한겨레 신문 창간을 주도한 그는 이듬해 초대 사장을 맡았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외유내강의 지식인, 대쪽 언론인 송건호는 그렇게 한국 언론운동사의 한복판을 헤쳐나오다가 1990년 파킨슨 증후군이 발병, 10년 넘게 투병하다 2001년 타계해 국립5.18 묘지에 안장됐다.